스포츠의 중심, 스포진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스포츠계의 각종 정보와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스포진 코리아.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김민재와 붉은 악마 왜 충돌했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경기였고, 또 그 새롭게 출범한 홍명보 호의 첫 번째 경기로 많은 팬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그 티켓 판매가 저조했다고는 하지만 5만 9천여 명의 팬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은 다소 그 몸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운 0대0 무승부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에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체력적인 면이라든가 또 그 투지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그런 전반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이제 오세훈 선수를 투입하고 또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그 다소 한국 팀은 좀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팀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그 골키퍼의 그 선방의 그 결정적인 찬스들이 또 막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1대1 찬스는 골대를 때리는 그런 불운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은 0대0 무승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다소 그 선임 과정에서 팬들의 그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 지금 굉장히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첫 경기를 그 0대0 무승부를 이룸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파들이 이제 그 장거리 비행과 또 바로 그 경기를 뛰고 충분한 이제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다소 무거운 모습과 그 볼 결정력, 결국은 이제 집중력 면에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전술적인 면, 경기력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감을 주는 경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력 외에도 이날 경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 우리나라 축구가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뭐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좀 고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월드컵의 성지이고 또 이제 서울시 그 관리공단의 그 집중적인 관리로 인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경기장 잔디 컨디션을 유지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잼버리 대회와 각종 공연들을 거기서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 잔디가 손상이 됐고, 그 잔디들이 이제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컨디션이 과거의 그 월드컵 그 잔디의 그 상태를 아직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모습이 한국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상태는 한국팀과 팔레스타인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그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다 보니까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잔디 컨디션에서 뛰던 상태였다가 어제와 같은 경기 상태에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지만 A매치를 치르기에는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치르기보다 좀 더 상태가 좋은 그런 경기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응원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이 월드컵 4강도 들었고 또 그 각종 대회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팬들이 열성적인 응원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이 실력 이상의 그런 성적을 올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전 세계의 팬들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경기장에서의 응원 모습은 좀 다소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 선임을 두고 그 대한축구협회장 그 정명구 회장과 또 새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팬들의 실망이 굉장히 이제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 응원회에 정몽규 회장 나가라라든지 또 현재 우리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나가라는 홍명보 감독 나가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또 홍명보 감독이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팬들의 어떤 그런 생각 또 팬들의 그런 내용 의지 같은 것을 표출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굳이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그런 야유나 그런 구호를 보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됐냐 안 됐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어제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감독에 대한 야유나 감독 물러나라는 구호는 경기를 한 후에도 할 수가 있었고 경기 전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경기 중에 그런 구호나 야유를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과 감독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의 앞날에 관한 걱정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기력에 적지 않은 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붉은 악마는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에게는 한 번도 응원을 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 열심히 응원을 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어제의 처사는 조금 더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팬들의 입장에서 의지라든가 그 자신의 뜻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 중에 그런 감독에게 야유를 보낸다든가 감독을 물러나라 하는 그런 표현은 선수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야유는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거를 견뎌낸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선수인 김민재 선수는 경기를 끝나고 좋은 응원을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 분명 그런 모습은 그 선수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붉은 악마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지 축구협회의 어떤 그 행정의 잘못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난맥상을 지적하고 그거를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뜻을 표현할 때는 축구협회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경기 전에 그 경기장 밖에서 이제 그런 뜻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경기 중간 내내 그 어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응원보다는
중간중간에 감독이라든가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은 다소 좀 붉은 악마 측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 응원하는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축구 경기만큼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그런 응원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에게 어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방영된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3부 리그로 떨어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썬더랜드가 프리미어에서 3부 리그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제 관중들은 자기 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이제 뭐 회장이라든가 거기 운영하는 단장이라든가 이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이제 죽어도 썬더랜드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뭐 단체적으로 그렇게 야유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 선수들을 응원할 때는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을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나가서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우리나라 축구 응원을 하는 서포터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김민재 선수와 붉은 악마의 뭐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붉은 악마가 이제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야유를 보냄으로 인해서 더 전체적인 팬들이 그 야유에 호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선수들에게 다소 어떤 경기력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서포터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붉은 악마나 팬들이나 또 이제 김민재나 뭐 손흥민이나 황인범이나 모든 선수들의 표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나 뜻은 결국은 이제 한국 축구가 잘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축구협회도 개혁을 하고 뭐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어떤 공정한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구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또 축구를 사랑하고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수를 응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수들에게 어떻게 응원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스포츠인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